근데 이번에 나오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좀 파격적입니다. 소득 기준 보지 않고요. DSR 아예 그냥 회피해버리고요. 네. 9억 이하. 9억 이하 주택에 5억까지 대출해 줍니다. 금리 5%. 그러니까 최근 금리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주는 거죠. 5%.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5억 대출을 받으면 50년 장기 원리금 상환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50년 상환짜리가 있어요 이게. 예. 그러면 월 227만 원씩 50년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50년 227만 원 내다가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질문 볼까요? 네. 고준영님,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집을 경매로 넘겨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낙찰을 받았는데요. 네네. 무주택 기간 10년을 날려버렸습니다. 청약할 때 소급 적용을 해서 무주택 기간에 대한 보증, 그래서 날렸으니까. 그렇죠. 이제 집주인이 된 거잖아요. 됐으니까 네.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를 억울하죠. 억울한데 집주인 됐으니까요. 예. 무주택은 없어진 겁니다. 법대로 해야 되니까요. 예. 좀 안타깝긴 한데 예. 이게 뭐 깡통 전세가 돼가지고 강제 경매 넘어가서 내가 집주인이 됐다. 그걸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매매나 뭐 증여나 경매나 다 집주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억울한데요. 억울해서 저는 최근에 이제 깡통 전세 뭐 빌라왕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예외 조항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네. 상속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자동으로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데 공유 지분, 그러니까 형제끼리 같이 나눠 가지는 거는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그거는 예외로 인정이 되는데 내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데 나 혼자 받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요즘 자녀가 자식이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걸 단독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증여랑 상황이. 상속은 다르죠. 상속은 그렇죠. 이제 앞에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내 의지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속에 대해서는 좀 예외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경매를 하더라도 내 의지로 경매받는 거하고요. 내 전세집이 넘어가가지고 고준영님처럼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전세금 지키기 위해서 경매를 낙찰받는 경우는 저는 예외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국회에서 좀 들으신다면 법 개정에 좀 포함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들으려나. 지금 총선 앞두고 지금 여야 뭐 완전히 다 지금 자기 배지 지키느라고. 조대성님,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온다는데 주택시장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영향은 줄 것 같습니다. 특례 보금자리가 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연 7천만 원.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6억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최대 3억 6천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소득 제한이 걸려요. DSR 직접 적용은 안 되는데 DSR과 유사한 소득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뭐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좀 파격적입니다. 소득 기준 보지 않고요. DSR 아예 그냥 회피해버리고요. 9억 이하. 9억 이하 주택에 5억까지 대출해 줍니다. 금리 5%. 그러니까 최근 금리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주는 거죠. 5%.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5억 대출을 받으면 50년 장기 원리금 상환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50년 상환짜리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월 227만 원씩 50년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50년 227만 원 내다가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인생이.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요 5천만 원 연봉 받으신 분이 DSR이 우리 40%잖아요. DSR 54.5%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나오고 제가 SNS하고요 뭐 일부 유튜브나 카페를 좀 서칭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회다.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프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월 227만 원 내고 물론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아주 유리하다 막 그렇게 부추기긴 하지만 네. 저는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많이 늘리는 건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유튜브나 뭐 SNS 같은 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네. 본인이 자금 능력이 되고 필요하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열심히 활용해도 좋겠지만 그렇게 현혹은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의 30평형 국민평형대 강북 지역의 30평형 이 때가 8억대까지도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9억대까지가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고 네. 거기에 5억을 대출해 준다면 가능하죠. 서울 강북 30평형대 아파트가 장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억 이하 없고 소득 이제 기준이 없고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네. 대출 또 빚내서 집 사라라는 신호를 주는 건데 필요한 분들은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네. 정부가 나서서 너무 이렇게 부추기면 지금 아직 바닥을 지나가지도 않았는 것 같은데 네. 좀 걱정이 되죠. 이게 뭐 바닥 찍고 빨리 반등을 해주면 괜찮겠는데 혹시라도 L자 침체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한번 돌아보고 작은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맞벌이 부부 중에서는 월 227만 원 한번 해볼까 뭐 이럴 수 있지만은 네네. 그 고용 시장도 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게 50년입니다. 네, 예. 50년이고요. 하고 이건 주택 시장이 또 집값이 비슷하거나 올라간다는 거지 이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죠. 네. 우리가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분들 진짜 꼭 필요한 분들 자금 능력이 되는 분들이 해야 되고요. 막 부추겨 가지고 이걸 투자 수단으로 이렇게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세 볼까요 한 주간요? 아유 진짜 이거 보고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데요. 네. 전국 매매 가격 동향은 마이너스 0.64, 전세는 0.83% 떨어졌는데 전세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 서울 수도권이 더 문제입니다. 매매가 0.65, 서울이 수도권은 0.79%가 떨어졌고요. 전세는요. 서울이 마이너스 1.08, 네. 수도권은 1.12. 네. 1.12면은 연간으로 계산하면 60% 하락입니다. 네. 그래서 전세가 거의 60% 하락 속도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 굉장히 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최근 주변에 보면 전세금 이게 반환 때문에 분쟁도 많이 생기고요. 어떻게 네. 해야 되냐고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의 경매라고 하죠. 이제 네. 분쟁이 있었을 때 바로 네. 경매를 넘기는 게 지금 월 3,000건? 네. 와. 더 늘어날 이상이 겁니다. 된다면은 지금 그렇죠. 앞으로 내년이 저는 더 걱정이고요. 내년에 더 늘어날 것 같고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요. 매주 단위로 0.05씩 떨어지니까요. 게다가 전세는 지금 주간 하락률이 1%가 계속되고 있네요. 1% 계속되고 네. 있고요. 최근에 전세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월세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네. 전세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난 전세 무섭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세 보증금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워낙 많이 나니까. 하고 전문가분들도 월세로 그렇죠, 하세요. 그렇죠. 월세로 우리도 하세요. 이제 월세로 가라고 이제. 그럼 다 말씀을 월세로 몰리면 네.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월세 쪽에 프리미엄에 붙어서 네. 월세 집주인들이 더 월세를 높게 부르는 현상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근데 최근에는 지금은 월세도 떨어집니다. 왜죠? 월세도 떨어지는데 이게 전세와 월세가 그러니까 전세가 떨어지니까 월세가 유리해서 오르긴 하는데 결국 임대 가격의 큰 틀에서 본다면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월세가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큰 금액 자체가 동반 하락을 하기 때문에 네. 전세가 6억짜리가 3억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럼 어느 정도는 올려줘도 야 전세가 3억인데 월세를 내가 뭐 300만 원, 200만 원 낼 필요가 있어? 라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월세 전환율이라는 것도 전세에서 그렇죠. 빼오는 거니까. 빼오는 거니까 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세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월세까지도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하죠. 네. 전세 가격 하락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니까 월세 시장도 충격을 받으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주인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월세로 또 돌리는 경우들도 늘어나면서 월세 매물도 늘어나고요. 거래도 늘어나고요. 동반 하락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면 월세가 올라가는데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월세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만저만 부동산 코너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당분간 이 역전선언 때문에 이런 진짜 많은 사연들이 나올 거니까 네네. 집주인과 세입자분들 또 세입자분들과 집주인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빨리 소통을 해야 하는 게 1번 맞습니다. 단계죠. 네네 뭐 네. 법에 따라서 뭐 1개월에서 뭐 6개월, 2개월에서 6개월 있지만, 따지지 말고요. 저는 미리 소통을 해서 집주인도 돈을 모아두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갈 계획이 있다면 세입자라면 6개월 전이라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집주인이 돈을 마련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뉴스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송파구의 헬리오시티라는 미니 신도시급인데요. 자주 언급이 되는 게 이제 30평형대 가격이 26억대였다가 22억대였다가 18억대였다가 17억이 됐다. 그래서 뭐 송파구의 국민평형이 이제 17억이다. 근데 13억이 나왔습니다. 13억 8천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9월 달에 실거래가 거래가 됐는데요. 30평형. 예. 전용 84. 네. 전용 84인데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LS 리센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가가 작년 한 10월 11월 정도 27억 정도고요. 헬리오시티는 23억 8천까지 찍었더라고요. 23억 8천에 최고가 찍었고요. 최근에도 이제 16억, 17억, 18억 정도 이제 매물이 좀 떨어졌죠. 한 20%에서 한 20% 정도 가격이 하락이 됐는데 13억 8천이면 말이 안 되는데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직거래더라고요. 딱 한 건이 거래가 됐고요. 그래프를 보더라도 한 건이 이렇게 출렁했거든요. 그래서 좀 내부자 거래 아닐까. 그게 특수관계라면 특수관계인 30%까지 마진을 주기 때문에 여기 또 30%까지는 넘지는 않았거든요. 시세 대비. 그렇게 본다면 저는 좀 특수거래 아닐까. 이게 법을 아시는 분이 이 정도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을 보면 13억 8천이 시세는 아니에요. 시세는 아닌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뉴스에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헬리오시티 13억 8천까지 거래가 됐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매물은 16억 17억이지만 빨리 반등을 못한다면 저는 몇 달 내에 13억 8천을 찍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6억이 13억에 거래가 됐는 게 내부인 같은 경우에 30%까지 가격을 낮춰도 이게 뭐 탈세다 뭐 이게 불법이다라고 안 하고 정부가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탈세가 아니니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내부인끼리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3억 또는 30%이기 때문에 13억 8천이면 괜찮거든요. 그럼 거의 그 기준에 안은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내부, 그래서 그 금액대로 거리. 딱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데 딱 맞췄는데 문제는 제가 이 주민 같으면 좀 열받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좌표를 더 낮춰버렸잖아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둔촌주공이요. 거기에 30평형대가 지금 13억대잖아요. 분양가가. 그거를 이제 계약이 이제 다음 달 발표가 될 텐데 이 헬리오시티의 30평형 84에 13억을 보면 이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둔촌주공 청약 경쟁률도 낮아졌고요. 아마 계약률도 저는 좀 낮아질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헬리오시티가 13억 8천이라고 하니까 둔촌주공이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야, 위치가 더 좋은 헬리오가 13억 8천이면 둔촌 13억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논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13억 8천 거래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개인 간의 거래였지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둔촌주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얄미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강을 건너서 강북 쪽에 전용 84제곱미터 30평형은 또 그렇죠. 10억이 넘어가면 안 되는 분위기가 깨져버렸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을 한다. 공공분양. 이게 좀 복잡해하고요. 이게 어려운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50만 호 첫 공급 계획인데요. 그냥 하면 되는데 또 뭐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잡해가지고요. 뭐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일반형 15만인데요. 일반형은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거고요.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싸게 분양을 해주고 팔 때는 LH 같은데 이제 다시 환매를 하는 건데 70%까지는 시세 차익을 보장해주겠다.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그리고 선택형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마음에 들면 내 집을 그때 가서 분양을 받는 거. 이게 10만 원인데 이번에 나오는 게 이제 고양 창릉이 나오거든요. 고양 창릉 지구가 나오는데 일반형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분양 없고요. 나눔형이
나눔형이 1322가구, 네. 선택형이 600가구,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에 사전 청약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마곡에도 있고요. 네. 있기 때문에 이 위치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위치는 좋고 좀 달라졌다. 일반 분양 물량은 좀 적어지고 나눔형, 뭐 선택형 이런 게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단순 계산해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택형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분위기는 좋은 지금 거죠. 분위기는. 예. 예. 임대로 살고 예. 나중에 영원히 장기 침체로 가면 그냥 안 하면 되니까. 예, 그렇죠. 네. 새로 그래서 신계약하면 되니까. 저는 이거 좀 괜찮지 않나. 그리고 뭐 청년 특별 공급도 15% 물량 더 이제 새롭게 배정이 된 거죠. 미혼 예. 이거, 청년에 대해서. 근데 이거 언제 어디에서 해요? 이 물량들? 이 물량들이 물량? 그러니까 12월 말에 사전 청약 물량이 나오고요. 예.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고양 창릉도 있고요. 부천 대장도 있고 마곡도 있고 네.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죠. 예. 뭐 많아요. 예. 성동 구치소 자리 위치 좋은 데도 있고요. 네. 미래 신도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실수요자들은 관심 가져도 좋지 않을까. 예. 좀 복잡하긴 한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 정부가 설마 국민들 뭐 안 좋게 하려고 네. 만든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택형이냐 나눔형이냐 잘 선택을 한 다음에 불안하신 분들은 나눔형 선택형 예. 일단 좀 살기만 하셔도, 임대료만 내는 거고요. 임대료 내고 네. 좀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공공분양주택 일반형은 없네요. 일반형은 이번에는 예.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있는데 네. 3기 신도시에서는 남양주 왕숙에만 나오고요. 성동 구치소 자리, 서울 대방, 동작구 수방사 자리 요 정도만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자,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도 네, 이번에 신설이. 이것도 신설해서 네. 19에서 39세 미혼 청년들 대상으로 네. 15% 정도 물량 배정해 준다라고 하니까 뭐 전 이거는 저는 괜찮은 게 네. 항상 신혼부부만 이렇게 뭐 혜택 나올 때 꼭 올라오시거든요. 네. 아, 결혼 안 했는데 나는 네. 왜 1인 가구인데. 근데 이게 파이가 늘려주면은 다 좋은데 한정된 파이에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결국에는 4050. 나 지금까지 무주택 기다리고 참았는데 왜 결혼도 안 한 청년들한테 또 주택을 기회를 주냐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데 저는 청년들하고요 신혼부부들 2030들 좀 많은 배려를 해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